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 올려보겠습니다.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을 키우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 가까이, 메타 역시 3% 넘는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IT 대란, 증시 악재인가 호재인가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 시작돼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MS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루 스크린 사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IT 대란의 중요한 상징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인식시킨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전산망을 마비시켰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크가 오히려 저는 세계의 상징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윈도우에서 업데이트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그냥 블루 스크린을 띄워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그럼 팩트를 한번 부정적으로 부분부터 살펴보자고요. 그럼 식당에서나 상점에서 결제를 못했다는 게 되고요. 그럼 슈퍼마켓, 주유소, 혹은 병원이나 비행기, 이런 연착륙까지, 은행까지 혹은 금융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몹시 심각하다고 이런 후속 기사들이 굉장히 주말간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방송도 중단이 되는 사태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시야를 살짝만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팩트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BSOD라고 합니다.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라고 하는데 자체는 MS의 상징성인 윈도우가 타격을 받았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보안 프로그램과 호환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럼 윈도우 없이는 이 윈도우를 이용하지 않고는 식당이고 상가고 슈퍼고 주유소고 혹은 은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항공편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매를 한다든 극단적으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윈도우 모두 지우고요. 우리 리눅스 값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과연 리눅스를 적응할 수 있냐는 소리입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컴퓨터 학원을 보내면 요새는 리눅스라든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모든 기능이 다 됩니다. 개발에 최적이 된 것이 아니라 윈도우와 똑같은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니까 쉬운 거를 예시를 아예 들어버릴게요. 디자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좋습니다. 자, 맥 OS 쓰세요 라고 그러면은 애플로 바로 PC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분명 인텔 맥이라고 부릅니다. 인텔에서 합작이 돼서 이미 맥 OS로 윈도우 대신 당장 대체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바꾸지 않을 거라는 소리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크롬북에 대한 이야기도 주말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크롬 OS라든지 이런 아이폰 관련 아이폰 OS 같은 경우도 확실한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 MS의 블루 스크린 사태는 겉보기에는 악재가 맞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호재이고, 자, 윈도우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의 퍼포먼스가 나갔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더욱더 이슈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화를 냈고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으며 어떤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는지 그 순서별로 체크를 하면은 이런 수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한 게 항공이었어요. 미국 LA 전산망이 멈춰서 항공 결함이 나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것이 인도 국제공항, 뉴델리 국제공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인도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인도는 전선준, 집에 전기만 들어와도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전화기가 1년 만에 들어오면은 만세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이 컴플레인, 아예 화면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릿한 인도 사람들도 컴플레인을 걸을 정도로 강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그럼 공항 전산망이 멈춰버리고 항공편이 결함 및 지연까지 다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전혀 타격이 없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결항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결항이 아닙니다. 거의
고장 타격이 제로에 수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모두 수기를 체크해서 이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타격이 없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런 항공 관련주가 강세가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병원의 이슈로 넘어옵니다. 응급 상황이라든지 환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응급 병동까지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못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또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의료에 이슈가 있었는데도 IT 강국으로서 백업 시스템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해외와 우리나라의 온도차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선진국인 독일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제가 아예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워딩이 조금 어려운데 슐레스비 홀슈타인 대학병원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수술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험공단 그런 비슷한 국민보건 서비스 NHS 산하의 일부 기관들은 환자 의료 차트를 못 보는 겁니다. 차트를 못 보니까 치료도 못 하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잡음이 나왔던 이슈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방의 원인과 대응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 펠컨 센서가 문제가 됐어요. 펠컨 센서가 보안과 이슈가 돼서 아무튼 블루 스크린이 떴다라는 건데 빛의 속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응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란 화면 뜨는 거, 이거를 안전 모드나 복구 모드로 바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바로 알아들어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은 완전 온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길거리의 중학생분들 혹은 우리 학우 여러분들을 아무나 잡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과거사를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때는 윈도우 7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F8을 시작하면 막 눌려서 안전 모드로 바꾸는 게 키보드 아랫바 2개 누르고 엔터 누르면 끝납니다.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복구 모드로 바꿔라. 그러면은 하물며 딜리트를 2번 누르고 우리는 15초면 바꿔냅니다. 하지만 세계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공부터 모든 부분이 마비가 돼도 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윈도우 10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무슨 자기 마음대로 블루스크린이 뜬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복구 시스템이 10은 나옵니다. 자, 우리 매일경제TV 아무 이상이 없었죠. 이 노트북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이 내용을 모를까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명령 프롬프트 그리고 시스템 복구 드라이브 순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넥스트 3번 누르거나 혹은 취소 누르거나 다음번에 업데이트 해놓고 우리는 편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타격은 제로에 수렴했고 세계 각국의 타격은 거의 죽음 단계까지 수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최종 종합 의견으로 축약을 하면서 IT 강국의 이점을 파악하면 된다는 소리죠. 월가의 원픽인 MS 시장의 상징성을 피부로 느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하고요. 지금 당장 맥OS, 크롬 OS를 바꿔주면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는 끝난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세계의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IT 강국의 이점을 살피시고 계속 대응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에 큰 혼란을 준 악재이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장악력을 보여준 사태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이 관련주 흐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주 전망 같은 경우를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를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주식 부분도 괜찮지만 제가 아예 이걸 끝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된 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직장인 여러분 혹은 대학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국 PD님 모두 포함해서 이제 윈도우를 안 씁시다 라고 하면 안 쓸 수 없고요. 지금부터 엑셀을 쓰지 맙시다 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파워포인트 이제 대학생분들 PT 못 하십니다. 자,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대체제가 생각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 우리 회장님들이 이제 스케줄러부터 모든 플랫폼 CD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미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요 PS 센터만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 기준을 윈도우라는 것만 알게 되면 수혜가 파생이 되는데 피해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이었고요. 병원이었고요. 금융 순서로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나라는 제로에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인 기관들의 문제가 대한민국과 상반된 건 수동으로 실시간 업무 자체를 못했다는 겁니다. 유럽, 미국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심했다는 거고 적을수록 안 심했다는 겁니다. 그럼 IT 인프라와 보안 툴이 가능한 이런 섹터군들을 구체적으로 모두 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으로는 크롬 OS인 크롬 보면 되겠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그럼 구글 보시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면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시냐면은 IBM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중심 대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죠.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메모리 뭐 있습니까? 오늘 움직임을 조금 어려웠지만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보고 삼성전자 보면 끝난다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까지 넘어가 보고 복구하려면 광통신으로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넓혀 보자면 엮어 본다면 LG텔레콤, 뭐 LG전자 이런 쪽 이슈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항공사, 병원, 금융, 슈퍼 모든 것들이 다 화가 난 것은 실생활에 직격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줄수록 문제가 심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체크를 해야 되냐? 제가 결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카드가 안 되고 항공도 예약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안 됐냐? 카드 결제라고 했죠. 그럼 영원히 결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카드의 수요가 적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외국 기업의 비자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페이팔로 체크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금융 이슈가 중앙 이슈라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같이 파생된 것들이 아니라 중앙 집중된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생된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도 결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을 찾아봤더니 금융 문제로 카드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IT 강국이라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누구냐면 놀라운 시장 적응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들으시면 더 놀랄 겁니다. 자, 하물며 은행 점검 시간 12시부터 12시 반 안 되는 시간에도 어떻게든 다른 결제 모듈을 갖고 와서도 결제를 시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혹은 카카오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점검 시간에도 카드든 비자든 하물며 뭐 가상 계좌번호까지 주면서 어떻게든 결제를 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앵커님 질문대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MS가 만든 IT 대란이 증시의 악재인가 호재인가 하는 부분이죠. 네. 전 세계에 이런 전선망이 마비됐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화를 낸 조직들이 MS를 비판을 했다는 것은 대체제가 없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한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MS의 문제를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급하지만 물론 MS는 아주 빠르게 대응한 거죠. 안전모드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호재로 작용을 하건 악재로 작용을 하건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프라 서비스라든지 이걸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까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결론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입니다. 구글 OS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IBM 제가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보급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솔루션 서비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S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IT 서비스와 물류 두 개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솔루션과 클라우드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서비스 센터 가면 서비스 센터에서 이런 기술들을 하는 기업 그런 역할을 한다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도 LG CNC를 굉장히 집중하셔야 된다. 자, IT 서비스와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즉 이런 거 문제 생기면 아주 쉽게 말하면 컴퓨터 고장나면 기사님 오셔서 30분이면 포맷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 LG CNC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LG CNC, 즉 이게 곧 LG전자의 자회사라는 점, 즉 LG전자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IT의 신기술로 고객의 DX 경험을 혁신하겠다. 디지털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주도를 하는 기업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바 체크하셔도 된다는 의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IT 대란에서 파생된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 시스템, IT 등 다양한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시그널 높여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IT 복구와 반도체 지원 논쟁, SK 하이닉스의 운명은입니다.
네, 이 IT 대란에 이어서 트럼프 후보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SK 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에서 제외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피 대장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어려운 모습들 보이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세를 나타내 주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명확한 화천 포석을 두었다라는 의견부터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정면을 돌파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SK 이노 합병까지 SK 이노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역할이었고요. 지금 오늘 이슈가 됐던 건 반도체 보조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영역의 시장이 합쳐서 명확한 화천 포석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드러낼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은 왜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투자를 다시 생각하겠다. 굉장히 이런 강한 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파악이 돼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점입니다.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서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자, 멀리 찾을 것 없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TSMC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정밀 공정을 한다고 굉장히 싸웠고 기술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산시설 구축을 뭐 3mm 공정, 4mm 공정, 5mm 공정이니 쌓은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고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니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파생을 시켜보자면 보조금을 좀 바꾸자 이런 강력한 워딩을 쓰지 않았나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협상 전략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워딩을 쓰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혹은 자국 기업을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하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TSMC 그냥 대만 기업이라고 급락하는 모습들을 봐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세를 나타내고 계속 아메리카 퍼스트를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면 차별하지 않고 이 자체로 우리가 뻔한 전략을 파악을 했다. 계속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경쟁사는 없어질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추세 속에서 우위 시장에 조금이라도 올라서 볼까라고 이런 측의 추정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서 이 발언이 유독 강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그 과거의 기사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님 언급된 시점 이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할 거다 정도 이런 강한 워딩을 누가 썼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할 거다 투자를 애시당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완벽하게 드릴 겁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자, 그럼 중국의 막말로 SMIC에 맡기겠습니까? TSMC도 떨어지고 TSMC의 주장이 이미 물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역순으로 역배열로 반대쪽으로 추세를 돌아서고 반미주의로 가버리면 중국과 지금은 더 피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SMIC를 주겠냐는 겁니다. 더 선택할 여론이 없죠. 우리 최태원 회장님은 기업가고요. 자, 그럼 파악을 해봅시다. 냉정하게 시장 논리로 보자고요. 중국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는 반도체에서 우위를 보고 말을 했지만 우리도 그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흐름은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럼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대장은 SK 하이닉스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플러스로 윈도우 소프트웨어 관련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이슈는 조금 올 확률이 약간은 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생 관련해서 제가 포맷하고 다시 말씀을 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약간 한 발은 물러나시고 가급적 대장주의죠.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올라가는 그런 추세성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공격적인 매수 그것보다도 한 발 물러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이슈에서 국내적으로 가져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류를 또 파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우리나라랑 달렸다는 겁니다. 국내 항공사 IT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강했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항공주가 주요 수혜로 받아도 당장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로미어 등 발권 예약이 마비됐다라고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규모가 두세 편이랍니다. 두세 편. 몇 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항이 아니에요. 딜레이 된 게 두세 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의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을 완료했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그럼 이건 세계적인 퍼포먼스로 어느 정도 한국의 빨리빨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음식료업처럼 트렌드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일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을 높게 평가를 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류에서도 살아남은 국내 항공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일단 내일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성광 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금속관 이음새, 그리고 제조 및 관련 이런 조선 업종이죠. 조선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고 부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 혹은 부활 기대감이다라는 명목에서 지금 시장에 돈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일 전 기사 같은 경우는 200억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하지만 주주 가치의 재고예요. 주주를 위해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의 재고 같은 경우라든지 브랜드의 가치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미지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차트선상 사실 움직이는 흐름세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표시되는 부분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외인들은 팔아내고 기관들은 사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 같은 경우 모두 다 팔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통 장이 어려울 때 코스피 코스닥 제가 저번 주에 사자와 호랑이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종목별 장세는 가는 움직임들이 가는 종목들이 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기관들이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래 심리적 매수 안착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면서 그렇다는 것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3% 라인으로 잡아간다면 공격적으로도 잠깐이나마 단타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적용을 한다면 매우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뭐 14,500원 지금이라고 가정한다면 14,000원으로 최대한 자, 라운드 피겨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숫자가 14,000원만 내려간다라면 바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14,000원 미만에 움직일 수 있다면 좋고 아무튼 진입할 시점 대비 손절 라인은 3% 비중은 최대한 낮춰서 가주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전 고점 대비 악성 매물이 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까지만 그러니까 즉 장이 안 좋을 땐 하지 마시는데 하셔야 된다면 3% 라인으로 가져가시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잘 가니까 계속 주목해 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부진할 때도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